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안 분석 성균관대 발표를 맡은 강북청솔 전략담임 공병건입니다. 네, 전형 계획안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수시나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일단은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그리고 성대가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뭐 성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른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올려주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실 거는 수시 전형에서도 논술입니다. 일단 논술 전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전체 인원이 좀 감소됐어요. 근데 이거는 성대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자체 고사를 하는 걸 좀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 모집 단위별로 인원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가령 예전 같은 경우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의학과를 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전에 6명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5명으로 줄었는데 이 친구가 예비 1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 변동이 없잖아요. 특히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인문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모집 단위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일단 전체적인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의 인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도 꼭 한번 살피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해서 보실 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선택 과목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도를 보면은 사회 필수 응시, 뭐 과학 필수 응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5학년도부터는 선택 과목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탐구도 이제 탐구 개별 과목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탐구가 보통 2개 과목 중에 잘 나온 과목 한 과목 정도를 반영하는 게 대부분 다른 대학인데 성대에서는 탐구를 각각 하나하나 따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합 6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탐구 2개 2등급에 영어 2등급을 해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완화된, 다른 학교들보다는 좀 완화된 모습이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탐 필수 응시 조건이 폐지됨으로써 뭐 미적기야, 확통, 무엇을 고르던 그리고 사탐을 하더라도 이공계 쪽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25학년도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발표한 거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를 전부 다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내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수원, 수투만 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수시 간담회에서 수원, 수투만 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인문계 쪽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도 수리 논술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어차피 수원, 수투만 들어가는 거니까 수학에 재능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을 좀 이렇게 자연계 쪽으로도 흡수를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등급 합으로 6인 학과가 있고 5인 학과가 있고 그다음 4로 의학과가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까지는 제2외국어를 가지고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적으로 선발을 한다 하여서 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개 과목으로 대체한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계열 모집으로 이름이라고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는 크게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등 이제 어떤 하나의 학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냥 뭉쳐서 뽑는 거죠. 성대는 예전부터 그렇게 모집 전형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에 뭐 전공 예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열로 뽑을 때 학생들이 특정 어떤 학과들로 이렇게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학과들을 이제 그 안에 있는 학과들을 전공 예약제라는 걸로 뽑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과들이
이렇게 학과 모집으로 따로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의예과, 교육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그러니까 의예하고 교육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은 다 면접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외에 계열 모집이나 사실 학과 모집이나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서류 100이라는 거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요 학과들에 한해서만은 이렇게 3배수로 5배수로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따라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공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인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면접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서류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술 면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뭐 물리 과목들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거는 선행평가 보고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학종으로 뽑는다라는 걸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인문 쪽은 조금 증가를 했어요. 보시면은 10명 늘어나 있는 거 보이고, 밑에 탐구형도 늘어나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제 자연 같은 경우에 조금 감소를 시키는데, 이제 학교에서 학종으로 뽑을 때는 좀 인문 쪽 친구들을 좀 많이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융합형 탐구형이 있는데 모집 단위가 다르다는 거. 계열 모집으로 뽑고 그 다음에 전공 예약 학과별로 뽑고. 근데 전형 방법은 동일하고요. 일부 모집 단위 제외라고 하는 건 여기 교육 관련된 과랑 의예과 면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할 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기부를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 융합형 쪽으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한 학과에 특정 지어 가지고 활동을 더해서 그 학과 쪽에 맞게 탐구형으로 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학업 역량을 위주로 보여줄 거야. 꼭 그게 무조건 학업 역량이란 건 아니지만 어떤 전공에 적합함보다는 내가 학업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한다면은 계열 모집 쪽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떤 한 전공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계열 내에 심리학과가 있는데 내가 그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심리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어. 라고 한다면은 인원과 상관없이 학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전공에 적합한 그런 이 학과 모집 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탐구형으로 바뀌었죠.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중앙대도 이제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앙대가 이제 융합형이랑 탐구형이랑 이름을 쓰고 있죠. 그거랑 같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는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인데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추천 가능 인원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2024년까지는 원래 이제 10%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300명인 학교에서는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50명이 정원인 학교, 한 학년이 150명이다 하면은 15명까지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최대 15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를 볼 거다라고 하는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 과목, 공통 과목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하고 전문 교과 과목에 관련해가지고는 정성평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과를 지원할 건데 그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20% 정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과 전형이니까 뭐 점수 맞춰가지고 내가 어느 학과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어느 학과 쪽으로 조금 관련 지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 아니면 공학 계열을 쓰고 싶은데 물리 화학을 안 들었다고 하면은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과목과 전문 과목에 정성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논술 수시 최저와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뭐 화작, 엄매 선택하시는 건 문제가 없고요. 수학에서도 미적, 확통, 기하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탐구 여전히 개별 과목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와 2025가 달라진 가장 큰 거는 요 사과탐 필수 응시 조건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 계열 쪽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뭐 확통하고 사탐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공계 쪽에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를 지원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지원자가 좀 더 늘어나겠죠.
왜냐면 사탐 봤던 애들만, 사탐 하나 최소한 필수로 응시했던 애들만 인문계 쪽으로 지원을 하고, 과탐을 최소한 한 개는 이수해야지 이공계 쪽으로 지원을 하던 애들이, 이제 그게 풀리게 되면은 이공계,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문과 쪽으로 지원할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인문 쪽으로 공부를 하다, 사탐 쪽을 공부하다가 이공계 쪽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은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거는 반영 영역 비율에 대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 영역이 중에 다양화라고 써놨지만 사실 다양화라고 하기보다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A 반영 비율과 B 반영 비율, 이 두 가지 반영 비율을 가지고 학생들을 점수가 높은 애들부터 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A는 국어랑 탐구, 약간 좀 문과 쪽 친구들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성적이 조금 더 뛰어난 친구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성적이 조금 더 뛰어난 학생들을 뽑겠다. 근데 이거를 문과랑 이과를 가리지 않고 뽑겠다라고 하는 게 2025학년도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보시면은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35, 수학 30, 그다음 탐구 25였는데 요게 뭐 수학이 조금 더 반영 비중이 떨어지고 탐구를 조금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자연 쪽에서는 자연 30, 35, 25.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뽑겠다인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문과 애들도 성적이 좋으면은 이과 쪽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과학탐구 선택자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이에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부여될 수 있음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 부여하겠죠. 근데 그걸 부여하고 나서도 야, 인문계 쪽에서 수학이 조금 약하더라도 국어랑 탐구가 괜찮으면은 그냥 연대 문과 갈래, 고대 문과 갈래, 아니면은 성대 이과 쓸래,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대로 뭐 내가 수학만 잘 봤어, 자연계에서. 그런데 다른 학과들, 뭐 다른 학교들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인문대 문과라도 써. 우리 인문 사회 계열도 좋으니까 그쪽으로도 좀 써봐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다 열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편한 대로 점수 받은 대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지금 이렇게 색깔로 제가 칠해 놓은 학과들인데요. 이제 계열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이 모집군 자체가 원래 나군에 있던 게 가군으로 이동을 하고요. 인문과학 같은 경우,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에 가군에 있던 게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정시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작년 입결 점수, 그리고 이게 서로 대치가 되는, 학교들끼리 좀 대치가 되다 보니까 좀 입결 점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요렇게 학과가 바뀌는구나. 그러면 작년 점수를 내가 참고해서 지원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만 우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군에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것도 이제 가 나군을 지원하는 학생에서 다군이 뭔가 생김으로써 그것도 글로벌 경영이랑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성대에서 나름 높은 학과들이 다군으로 배치된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점수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에너지공학하고 반도체 융합공학이 지금 모집 단위에 다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전형 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모집을 확정지은 그 학과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어느 군에 들어갈지, 그 두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대에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2025년에는. 그래서 그 두 학과들은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모집 전형이 다시 한번 제대로 나오는 내년에 좀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성대는 모집하는 걸 자체를 좀 문과 이과 상관없다, 그냥 공부 잘하고 너희들 잘하는 거 가지고 지원을 해봐라. 그럼 우리가 최대한 고려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이 주변에 있는 중앙대라든지 뭐 연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한양대, 고대, 여기에서 너희들이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온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지원해봐. 거기 문과 가느니 여기 이과가 나, 아니면 거기 이과 못 갈 성적이면 우리 문과라도 지원을 해봐.
좀 이래가지고 좀 폭넓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학생들을 좀 많이 선발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학생들을 뽑는데 조금 더 매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전형안이 아예 발표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에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잘 확인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